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0배 성장합니다. 왜 10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 짐 로저스가 다시 또 투자 결정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워렌 버핏이야 마찬가지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또다시 한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자, 그러면서 외국인마저도 이 큰 손들이 지금 몰빵하고 있는, 주워 담고 있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주는 무엇인지, 자,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장중에 장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오전에 나왔죠. 오전에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자,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뭐한다. 글로벌 K-팝 팬 겨냥한 한국의 스타트업에 전격 투자를 하겠다. 투자 결정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투자한 것이 왜 이슈가 될 법하냐? 이거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아난티라는 기업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난티라는 기업이 대략적으로 4,000원, 이 당시에는 거의 만원이죠. 만원에서 3만원대까지 적게는 3배, 이 구간에선 3배. 여기서부터 때려 먹는다라고 하면 거의 8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아난티가 왜 이런 큰 상승이 나왔느냐? 사실 2018년도에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긴 있었죠. 근데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떠나가지고서 사실상의 아난티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자, 투자의 신 짐 로저스가 뭐했다? 남북경협 회사 아난티에 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뉴스가 나왔던 게, 투자자 짐 로저스가, 자, K-팝, 이거 아니죠? 그래서 뉴스가 나왔던 게, 자, 보면은 내용이 여기 보면은 짐 로저스 사회이사 이태원 얘기하면서 세계적인 투자자로 평가받는 짐 로저스가 남북경협 기업인 리조트 전문개발업체인 아난티의 사회이사가 될 전망이다. 짐 로저스는 그동안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 투자가 유명하다는 주장을 해왔던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이 남북경협의 바람을 더 활활 타오르게 했던 게 짐 로저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난티라는 종목이 아까 뭐했다고 3배에서 8배가 상승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에 뭐 한다고요? 이번에도 투자를 해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머스크라든지처럼 미국에 있는 어떠한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다가 뭐 했다? 투자를 때려 박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또 하는 만큼 이 기업이 다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서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뭐한다? K-팝 스타트업에 전격 투자했다. 원자재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에 주력해온 과거와는 다른 행보고 K-팝 콘텐츠의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후문이 있다. 자, 이게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이슈가 된 데는 충분한 모멘텀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싶고, 자, 보면서 어디에 투자하느냐? 자, K-팝 플랫폼 어디? 위엑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레보이스트는 짐 로저스가 이끄는 비랜드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시드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 다음에 금액은 비공개. 사실 금액은 비공개 좀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뭐다? 지금 위엑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레보이스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 스타트업 레보이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위엑스라는 이 기업이, 위엑스라는 플랫폼이 뭐하는 플랫폼인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하는 플랫폼입니까? 자, 위엑스는 뭐예요? 자, 음원 지분 소유, 그리고 음원 수익 정산. 위엑스 프로젝트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과는 다릅니다. 하면서 대충 보면 아시겠죠? 대충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꽤 계속 하고 있는 게 뮤직하우. 여러분들 요즘 뉴스라든지 광고 보면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너는 아직도 주식 투자하니? 나는 음악에 투자한다. 나는 저작권에 투자한다.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위엑스라는 기업이 뭐하는 기업이다? 음악 저작권 관련되어 있어서 사고 파는 그런 이 플랫폼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음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이 앞서도 말했잖아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들 큰 손들이 계속해서 몰빵하고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실제로도 금보다 노래가 낫다. 자, 미국의 큰 손들은 뭐 한다? 음악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계속.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다?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뮤테크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음악에 투자한다. 그래서 히트곡 소유가 투자의 일종이 되었다. 자,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음악 저작권이 뭐 된다고요? 돈 되는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음악 시장 미국에서는 조 단위의 판돈이 오가고 있다. 실제로 이 음악 시장에서 저작권을 사고 팔기 위해서 조 단위가 오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 오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보면은 이 음악 저작권 투자에 미국의 블랙스톤이라고 있어요. 뭡니까? 미국의 PEF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사 같은 경우인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고 있다. 이 음악 저작권이라는 건 사실 스트리밍이라든지 메타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또 다른 고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지금 꾸준하게 이 성장성,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게 음악 저작권이 시장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 그래서 봤더니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음악 저작권의 시장이 정말로 10배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놓고 봐야겠죠. 사실 팩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10배가 성장할지 20배가 성장할지 정답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10배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최근에 또 뉴스를 볼게요. 최근에 뉴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히트송 하나 사서 연금처럼 받자. 음악 저작권 사들이는 기업들 실제로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펀드라든지 이런 이 투자 운용뿐만 아니라 뭡니까? 큰 손들이 아니라 누구도 기업들도 지금 음악 저작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보면은 K-팝 뜨자 뮤직테크도 인기다. 자, 음악 저작권 주식처럼 사들여 저작권료 받거나 매도의 차익을 내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저작권 거래 사이트 뮤직카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내년 몸값 1조 원대 상장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걸 떠나가지고 얘네가 뭐 상장되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뭐다 보면은 연수익 40억대 음원 유통회사를 M&A 시장에서 뭐 했다? 10배 가치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넘어가는 가치에 팔렸다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배가 더 성장할지 20배가 더 성장할지 사실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뭡니까? 지금 연수익 40억대밖에 못 내는 음원유통회사가 뭐 한다고요? 10배 가치에 뭐 했다? 10배 가치에다가 M&A, 인수합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다?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음원 시장, 이 음원 저작권 플랫폼, 이런 쪽에 뭐다? 이런 쪽에 시장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배가 가든 20배가 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중요하다?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줄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아까 지금 분명히 보면은 그 뮤직카우가 내년에 이제 상장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올해, 이게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이죠. 내년이라고 하면 이게 2021년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올해입니다. 이제 올해 중으로 이게 상장이 분명히 된다라고 하면, 상장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음악 저작권이라는 뭐가 생길 수 있냐고 하면 테마가 사실상에 생길 수 있어요. 테마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뮤직카우에 투자한 기업들, 뮤직카우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사실 이제 뭐 이 음악 뭡니까, 이거는 그냥 번외로 좀 말씀드린 건데, 뮤직카우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뭐 음악 저작권 플랫폼 수혜 테마가 형성된다고 하면, 여기서 사실상 아까 했다시피 뮤직카우에 투자한 기업인 이 아톤이라는 기업이 이제 10억인가를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위지웍 스튜디오도 이제 30억인가 투자했습니다. LB세미콘도 한 50억인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얘네가 이제 뮤직카우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음악 저작권 플랫폼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음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음원 관련해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지니뮤직이라든지 YG라든지 소리바다라든지 등등 TJ 미디어라든지 엔터주 혹은 음원 관련된 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그냥 사실 뮤직카우가 당장에 또 내년에 1조인데 3장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슈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음악 저작권 플랫폼 테마가 형성이 될 거란 걸 설명을 드리면서 얘네를 알려드리는 거지.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뭡니까? 뮤직카우를 사야 될 게 아니라 뮤직카우 관련 수혜주를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찾아야 될 건 뭐다? 투자액이 이제 짐 로저스가 투자한 뭘 찾아야 된다고요? 짐 로저스가 투자한 지금 UX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레보이스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찾기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보이스트가 운영 중인 UX는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다. 팬이나 개인 투자하는 UX로 저작 인적권을 구매, 가수의 신규 음원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음원에서 발생하는 저작 인적권 중 레보이스트가 보유한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분할 판매하고 쭉쭉쭉 이거 보면 아시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음악 저작권에서 또 이게 두 가지가 나뉠 거예요. 뭐가 나뉘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돼? 레보이스트죠. 자, 레보이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저작 인적권을 한다. 저작 인적권.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더니 뭡니까? 이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외에도 이색 재테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음악 저작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가 이미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얘네는 뭐 하냐고 하면은 자, 음악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지식 재산권으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지식 재산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재산권과 인적권.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사실 이 음악 지금 전 세계 붐이 살살 불고 있는 게 저작권 쪽입니다. 쪽인데 여기서 지금 재산권과 인적권 관해서 또 테마가 나뉠 거예요. 테마가 나뉠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건데 당장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정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일시정지해 놓고 보세요. 권리 유지 기간 뭐 차이가 있는지. 사실 이거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어쨌든 음원 저작권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아까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뭐다? 찾아봐야 될 게 이 레보이스트 관련 수혜주를 찾아야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레보이스트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스타트업이야. 스타트업이라는 건 얘는 뭐다?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고 하면은 레보이스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제 한국 스타트업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미 투자했죠.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투자하는 게 레보이스트인데 이 레보이스트는 2019년도에 설립되어 자 6개월 만에 뭐했다? 벤처 캐피탈 T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초기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현대 BSNC 정대서 사장이 설립한 블록체인 기술 기업 HDAC 테크놀로지로부터 후속 투자 유치를 했다. 그래서 HDAC은 비트코인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주식에서 사실 HDAC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얘는 수혜를 찾을 수 없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뭡니까? 첫 초기 투자 자금을 지원한 게 뭡니까? T 인베스트먼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레보이스트가 이제 이슈가 되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첫 초기 투자 자금을 지원해 T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T 인베스트먼트를 사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T 인베스트먼트 사면 되는데 또 하필이면 문제가 뭐다? 하필이면 가장 슬픈 이슈라고 하는 T 인베스트먼트 역시도 뭐다? 비상장 기업이다.
그럼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당연하게 우리가 주주 권리를 쭉쭉쭉 찾아가면은 자 레보이스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T인베스트먼트인데 T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비상장 기업이면은 T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이거 계속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떠한 기업이 나오냐고 하면은 바로 SK증권이라는 기업이 나오죠. 자, SK증권 뭐 한다? 자, SK증권 김태훈 이사 창투사 T인베스트먼트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SK증권에 있던 이 김태훈 이사가 나와서 T인베스트먼트를 창투사 설립을 한 거고 그러면서 SK증권이 동시에 뭐 한다고요? 2대 주주로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인베스트먼트의 최대 주주는 김태훈 대표가 될 거고 1대 주주는 그 다음에 2대 주주는 누구다? 2대 주주는 SK증권이다. 그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해서 여기서 그러면은 자 지분법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레고이스트의 지분은 T인베스트먼트가 지고 있고 T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은 SK증권이 지고 있으니 여기서 상장된 기업은 SK증권 뿐이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짐 로저스의 한국 스타트업 투자 이슈 플러스 음원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겹쳐서 시장의 음원 저작권 플랫폼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SK증권이다라는 거예요. 증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뭐다? SK증권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차트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방 추세 다 때려맞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 이제 쫙 돌리면서 이 구간 이렇게 치고 가면서 돌파 이후에 상방 시세를 세게 가져간지 지켜볼 만 하고요. 뭐 이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 추가적으로 더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다?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SK증권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시황이기 때문에. 시황이라는 건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반사익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게 시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빠르게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은 종목을 좀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늘 뭐라고 했어요? 자, 구글 플레이어에 뭐 하시라? 자,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시라.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단기 관심 종목, 장트 승부 종목 쭉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3퍼 뛰기, 5퍼 뛰기는 너무나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바닥에서 올려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됐던 종목들도 뭐 3월달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도 3월 16일에 3월 16일에도 KPF 같은 경우도 자 3월 16일에 올려드렸던 KPF 같은 최근에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슈가 되고 있죠? KPF 같은 경우 3월 16일에 분명하게 올려드리고 이 구간입니다. 완전히 최바닥에서 올려드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7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단기 종목이지만 큰 시세도 나오기도 한다. 그 다음 3월 4일에 이렇게 부방인가요? 부방. 자, 부방 같은 경우도 3월 4일에 올려드리고 지금 여기서 올렸죠. 여기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최바닥입니다. 3월 4일에 올려드리고 부방 같은 경우도 지금 6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한 게 뭡니까? 어찌됐든지 차트적으로 큰 시세가 열린 종목들을 여기 단기 관심 종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뭐다? 3퍼 뛰기, 5퍼 뛰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제가 가격 전략도 다 써드려 차트적으로도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매수 가격은 얼마인지 목표 가격이랑 손절 가격은 얼마인지 휴런 같은 경우도 4월 5일에 아마 올려드렸는데 시세가 나왔을 거예요. 4월 5일에 올려드리고 여기서 올려드리고 시세가 얼마 나오지 않았네.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4월 5일이 여기인가요? 그럼 이때 올려드렸지만 시세가 여기 기준으로 해도 한 10%는 충분히 나왔다. 충분히 단타로서 수익 괜찮았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내가 빠른 수익을 좀 원한다 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의 진이강택을 검색하셔서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주 매매일지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으로 하게 하시면 또 카카오톡 입장 링크방도 있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좀 도움받으실 분들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